처음 만났을 때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힘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보통 겉모습이나 첫인상을 봅니다. 잘 웃고 친절하고 매너 있어 보이는 사람.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딘가 이상합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불편하고 만날수록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말버릇입니다. 말은 생각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표정을 지어도 말 속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깁니다. 한두 번의 대화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버릇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말은 점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지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들어보라. 인간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말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버릇이 반복되는 한 관계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로감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는 무엇을 가졌는지보다 어떤 말을 습관처럼 하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망치는 3가지 말버릇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는지 조용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의 탓부터 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다 너 때문이야 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양쪽의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팀원의 실수를 이야기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해서 화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의 뜻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이해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3번, 4번이 반복되면 상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제야. 책임을 피하는 말은 당장은 자신을 편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잃는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습관이 될 때 관계의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남의 탓부터 하는 사람.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항상 누군가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오직 그건 저 사람 때문이야 라는 말만 반복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다 너 때문이야 라면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돌아보는 대신 시선을 빠르게 타인에게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가 되고
상대는 언제나 가해자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언제나 양쪽의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완전히 한쪽만의 잘못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 상황에서의 선택,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복잡함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습니다. 자신이 그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철저히 외면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팀원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한 것이 됩니다. 자신이 준비가 부족했을 가능성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패가 반복될수록 남 탓의 목록만 길어질 뿐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난 거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은 사라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항상 하나의 뜻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매번 비난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이해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3번, 4번이 반복되면 상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잘못한 사람이 된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계속 틀린 사람으로 느껴지는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용히 떠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멀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제야. 책임을 피하는 말은 당장은 자신을 편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잠깐은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잠깐은 자신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편함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어느 날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미 멀어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방식으로 남을 탓합니다. 그 사이 관계는 하나씩 끊겨 나갑니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잃는다.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습관이 될 때 관계의 방향도 함께 정해집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항상 남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 자신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대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이것이었던 경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하게 대화가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말이 대화를 닫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은 솔직한 표현처럼 들립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말 안에는 아주 단단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바뀔 생각이 없다.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로 끝내버린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상대의 감정은 무시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덮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쩔 수 없잖아.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이 마침표처럼 찍힙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이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이라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점점 지쳐갑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맞춰가며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고 다듬어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상대를 위해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깊어집니다. 말투를 고치기도 합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줄이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깐 멈추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변화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나는 원래 이래. 그게 싫으면 내가 맞춰. 이런 말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한쪽은 계속 맞추고 한쪽은 계속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는 피로로 바뀝니다. 맞추는 사람만 지쳐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맞추던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외향적이 될 수 없고 신중한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할 때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라고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태도의 차이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부분은 조금 고쳐볼게. 이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실제로 완벽하게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겠다는 그 마음이 상대에게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 관계에서는 서로 더 오래, 더 깊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사람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 말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점점 작아집니다.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불편함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묵이 쌓이고 관계는 서서히 멈춥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도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변해야 합니다. 그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관계도 함께 멈춥니다. 지금 내 주변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나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오면 꼭 한마디를 덧붙이는 사람. 칭찬으로 끝나는 법이 없고 항상 어딘가 깎아내리는 말이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비슷합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니잖아. 누군가 좋은 결과를 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이 아니야. 누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해봤자 뭐가 되겠어. 누군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안타까워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애초에 그릇이 안 됐잖아. 처음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저 사람이 좀 직설적인 편이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될수록 듣는 사람은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고 다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신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타인을 습관적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큽니다. 자신이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낮춘다고 해서 자신이 진짜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자존감이 아닙니다. 비교를 통해 얻은 일시적인 감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려야 합니다. 멈추면 불안감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듣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자주 평가하고 무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혹시 내 이야기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존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잘하면 진심으로 칭찬하고 실패하면 함께 안타까워하는 것, 이런 태도가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반대로 타인을 쉽게 평가하고 무시하는 말은 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결국 텅 비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진심이 없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아끼는 마음이 없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는 그 뒤에 있는 노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먼저 헤아립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 관계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그 자리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판단받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자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곳을 찾아갑니다. 반면 늘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말이 재미있고 솔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크게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멀어집니다. 말없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말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뱉은 말은 언제나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오래된 법칙입니다. 지금 내 주변의 습관처럼 타인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말버릇을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보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말, 변화를 거부하는 말, 타인을 무시하는 말. 각각의 상황도 다르고 표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자신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상대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자신의 편함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합니다. 저 사람 별거 아니잖아 라는 말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립니다. 세 가지 말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과 가까워지면 관계는 점점 기울어집니다. 한쪽은 계속 맞추고 계속 이해하고 계속 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그 기울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커지고 어느 순간 한쪽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말버릇은 결국 그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생각과 태도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과의 거리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말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한두 번의 대화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반복되는 말버릇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래된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남을 탓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타인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금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버릇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말버릇을 보면 관계의 미래가 보입니다.